지난 영상에서는 가장 흔히 쓰이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작용 규정과 동반되는 부작용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물이 전두엽을 깨워 집중력을 돕는 이면에는 교감신경 과활성으로 인한 식욕 저하, 숙면 방해, 약효가 빠질 때의 극심한 감정 기복이라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ADHD 약을 안 먹일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인다. 도대체 집에서 뭘 해줘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ADHD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이의 두뇌가 자극적인 약물을 버텨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채워줄 수 있는 영양관리법, 그리고 스스로 집중력을 유지하는 두뇌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한의학적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복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은 아이가 약물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뇌의 기초 체력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성제 성질 때문에 낮 동안 아이들은 식욕 부진을 겪습니다. 이때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어 복통을 호소하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약효가 가장 강하게 도는 낮 시간대에는 피하고, 약효가 돌기 전인 아침 식사를 단백질 중심으로 든든하게,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는 늦은 저녁 시간에 양질의 영양을 집중 공급해야 합니다. 아이가 음식을 씹기 힘들어할 때에는 소화 흡수가 빠른 누룽지탕이나 찹쌀 미음, 부드럽게 다진 고기 요리나 계란찜 등으로 적은 양을 먹어도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뼈와 근육의 원료가 채워져야 성장기의 아이들의 키성장 정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뇌가 밤 늦게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다음날은 두뇌 피로가 쌓여 집중력은 더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집안 조도를 낮추고 미디어 노출을 완전히 차단해야 뇌가 밤임을 인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가벼운 미온수 샤워나 조격은 머리로 몰린 열을 아래로 내리고 심부 온도를 떨어뜨려 인면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뇌 속 약물 농도가 급격하게 빠질 때 아이들은 통제불능의 짜증을 냅니다. 이를 약효 반동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때 아이를 달래려고 초콜릿, 주스, 탄산음료 등 단 음식을 주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뇌의 예민함을 극대화합니다. 처음 단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를 잡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결국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히려 당을 먹기 전보다 혈당 수치가 더 낮아지는 일시적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지니 뇌가 두뇌 조절 능력이 더욱 저하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짜증 폭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약효가 빠지는 시간대의 간식으로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고 뇌 피로를 줄여주는 견과류나 치즈, 통곡물 크래커가 훨씬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짜증은 아이의 분심이 아니라 뇌 속 도파민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생기는 신체적인 널뛰기 반응입니다. 혼내기보다는 지금 몸 상태가 조금 힘든 시간임을 인지하시고 차분하게 안아주시는 것이 아이의 뇌의 긴장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ADHD 증상과 그 약물의 부작용, 이것을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파악합니다. 콘서타나 메디키넷 같은 약약은 뇌 속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당장 눈앞의 두뇌 조절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의 두뇌가 스스로 힘을 길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약물의 힘을 빌려 억지로 유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약효가 떨어지고 그 반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약이 없어도 스스로 두뇌 조절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방관리는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두뇌 조절 능력이 부작용 없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몸속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약물의 힘으로 도파민을 강하게 끌어올리면 머리로 열이 몰려 뇌가 과열되기 쉽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약효가 떨어질 때 틱 증상이 유발되거나 감정이 거칠게 폭발합니다. 한방치료는 머리로 치받친 열을 아래로 내리고 부족해진 진액을 채워주어 약물 자극 속에서도 뇌의 신경계가 과열되지 않고 부작용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두뇌 환경을 만듭니다. 불안도와 긴장도가 높은 예민한 아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즉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체질입니다. 한방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면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약물 복용 시 나타나는 특유의 불안감이나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증상들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잘 먹어야 두뇌 세포도 잘 자라고 뼈도 자랍니다. 약물로 인해 저하된 소화기 운동성을 촉진하고 위장관을 따뜻하게 순환시켜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당겨하고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집니다. ADHD 치료는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잠재우고 억지로 책상에 앞에 오래 앉혀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아 청소년기는 평생 쓸 뇌신경망이 완성되고 골격이 자라는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집중력 점수를 위해 아이의 몸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대처 방식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은 간양상항 체질인지 불안도가 높은 심담허겁 체질인지를 파악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치료를 병행한다면 약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아이가 가진 본연의 두뇌 조절력을 건강하게 깨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DHD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을 가장 큰 패닉에 빠뜨리는 돌발 상황, 즉 갑자기 시작되거나 심해지는 틱 증상의 메커니즘과 현명한 약물 대처 가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